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옥자 씨가 삶의 가장 큰 상처였던 사건과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살아온 삶의 가치를 부정당했던 순간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삶을 지켜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왔던 일들,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까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옥자 여사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워내셨고 그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남은 삶을 편안히 보내리라 믿고 계셨습니다. 첫째 아들 민석 씨는 늘 듬직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사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여사는 그를 보자마자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여사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웬일로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니?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한숨을 내쉰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여사께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꺼내는 거니? 준비는 다 된 거야?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석 씨의 다음 말은 여사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날벼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이라니? 여사는 순간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책임질 준비라도 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여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책임지겠다고? 그 말의 무게를 알고 하는 소리인가? 준비도 없이 결혼이라니. 눈길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이미 벌어진 일 아닌가? 애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니? 우리가 축복해줘야지. 여사는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될 여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사는 그녀의 태도에서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는 그녀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경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마치 낯선 곳을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중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이 남기신 아파트를 저희 앞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은 정옥자 여사의 머리를 한순간에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거니? 그녀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지만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도 키우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면 기반이 필요해서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말투는 여사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사는 억눌린 분노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그녀의 침묵에서 무언가 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걸까? 아니면 돈을 바라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걱정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여사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을지도 몰라. 결혼은 축복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펼쳐질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정옥자 여사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새로운 문제를 안고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석 씨는 여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뭐가 또 문제인데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여사는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석 씨의 말에 여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사업? 준비는 된 거니? 어디서 자금을 구할 생각인데? 민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만 어머님 집에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줬는데 그건 어디에 쓴 거야?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도 사업 준비로 다 썼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벌써부터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결국 여사는 손주의 미래를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아이 생각해서 받아줄게. 대신 반드시 약속해라.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아들 부부가 들어온 후 여사의 생활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를 핑계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들도 며느리의 행동을 방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요. 며느리는 퇴근 후 쌓인 설거지를 보고도 태연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여사는 손주의 젖병을 확인하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젖병은 언제 소독했니? 어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럽니? 이런 걸 아이가 쓰게 할 생각이니?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도 참. 제가 깜빡했나 보네요.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희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희를 너무 믿었나 보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밖에서 일해보신 적 없으셔서 모르겠지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여사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구나.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 내가 번 돈은 어디에 쓰는데? 내가 왜 너희 생활비까지 보태야 하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아들마저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희도 곧 자리 잡을 테니까요. 여사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가 곧자리 잡을 거라고 했던 게 언제부터냐? 대체 너희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니? 그날 밤 여사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참아야 하지? 손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너무 멀리 왔나 봐. 그녀는 손주를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이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으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갈등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그녀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식탁,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주를 돌보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사는 그녀의 낯선 태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그런 모습에 여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길래 아침부터 뜸을 들이니? 뭔 일이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여사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방금 뭐라고 했어? 아파트를 팔았다고? 며느리는 여사의 반응에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민석 씨 앞으로 된 명의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걸 팔아? 그 아파트는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거지. 내 멋대로 팔아치우라고 준 게 아니야.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저희도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살려면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게 안정이니? 내가 날 배신하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니? 며느리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해를 바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등을 치는 걸 이해하라고?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손끝까지 떨리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들어올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내 집에서 손주 키우면서 힘내보라고 기회를 준 거잖아. 그런데 그걸 이렇게 짓밟아? 이게 내가 받은 기회에 대한 보답이니? 며느리는 고개를 젓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걸로 성공하면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사는 순간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뻔뻔함과 이기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민석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여사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를 듣고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사는 아들을 쏘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분노에 찬 말투로 물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사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내가 그렇게 책임진다고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니? 내가 나한테 이러는 게 내 아버지 얼굴에 부끄럽지 않니? 민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며느리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세요. 혹시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여사는 아연실색하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치매로 몰아세우는 거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위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이웃들도 어머님에 대해 걱정하시던데요. 여사는 손끝까지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려는 게 내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니? 내가 바보처럼 보여서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며느리는 여사의 분노에도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날 밤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내가 싸우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정옥자 여사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태를 보이며 날이 갈수록 뻔뻔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여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오랫동안 쌓아왔던 침묵을 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사의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태연한 태도로 여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죠. 병원 예약은 이미 해두었어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 저희도 어머님 건강을 더 잘 돌볼 수 있잖아요.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건강을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전부 빼앗으려는 속셈에서 그러는 거니?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얄미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가족? 내가 지금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등을 치고도 가족이라는 말을 하다니. 여사는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사의 분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차분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분노조차 농담처럼 받아들이는구나. 이건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야. 이 아이는 정말로 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여사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나를 무시하고 이런 짓을 벌였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워보자. 며칠 후 여사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과 며느리와 나눈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웃들 증언도 모아뒀어요.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여사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머님, 증거가 아주 명확하네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법정 소환장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아들은 여사를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지만 여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 이제 와서 하는 후회는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는 너희를 믿지 않겠다는 뜻이야. 아들의 눈물이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사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꾸몄겠니? 이제 법이 너희를 심판하게 할 거다. 며느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내가 날 배신한 순간 우린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너희가 만든 일이야.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여사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가 원고를 치매로 몰아세우며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인 아들이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정황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녹음 파일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시는 게 나아요. 요즘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이시잖아요. 그냥 저희 말을 믿으시면 될 텐데요. 이웃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이 치매가 있는 것 같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아파트를 팔아치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머님께 통보도 없이 진행됐다고 들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져 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은 정옥자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경제적 손해배상과 아파트 매매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재산 강탈 시도와 심리적 압박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이 싸움이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거야. 더는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정옥자 여사는 긴 싸움 끝에 마침내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완성은 법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법정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사를 찾아와 변명과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나는 더는 믿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아들은 한 발짝 다가서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너희에게 당했던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지. 내가 정말로 나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멈췄어야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달라질 줄 아니.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여사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너희가 내가 준 기회를 이렇게 짓밟진 않았겠지. 너희가 내 손주를 위해 한다는 말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더는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 들지 마라. 며느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여사는 마음 한편에서 쓰라린 감정을 느꼈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흔들리면 그들은 다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 이번에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긴 싸움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승리를 통해 얻은 깨달음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싸워 얻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 이제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거야. 여사는 변호사와의 마지막 상담 자리에서 그녀가 받을 배상금과 아파트 소유권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제게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겨내셨으니까요. 며칠 후 여사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노인 복지 단체에 기부하며 또 한 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노인 복지 단체의 대표와 함께 기부를 마무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삶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제 행복을 다시 찾을 거예요. 그 후 여사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 아침 일찍 햇살을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여사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야 제가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거야. 더는 누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싸움을 이겨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정옥자 여사는 작은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마을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날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그녀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긴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사는 이 상처를 자신의 방식으로 치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사는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웃음을 짓고 있던 과거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행복했지. 그때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지금처럼 싸워냈겠지. 여사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더 중요한 일이야. 며칠 뒤 여사는 새로 이사한 조용한 시골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맑은 공기와 소박한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집과 옆에 있는 텃밭은 그녀가 꿈꾸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녀는 집 안을 정리한 뒤 곧바로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씨앗을 뿌리며 햇살을 느끼던 그녀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땅처럼 내 삶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웃 아주머니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김치 담그는 날인데 함께 하실래요? 마을 분들이 다 모이시거든요.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김치를 올해에는 담가보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해봐야겠네요. 김치를 담그는 자리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손맛 괜찮지 않나요? 어머님, 너무 잘하시네요. 다음번엔 저희도 비법 좀 배워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여사는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여사는 마을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수 만든 음식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며 그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을 이분들도 겪진 않았을까? 누군가는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봉사 활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 여사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 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내가 가진 걸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제가 싸워서 이겨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족이라면 정말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사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저도 많이 느꼈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사의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자신이 겪은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싸워서 얻어낸 건 단순히 재산이나 법적 승리가 아니에요.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걸로 제 삶을 다시 찾았죠. 여러분도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세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으니까요. 정옥자 여사는 새로 얻은 삶 속에서 여전히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보다 더 단단해졌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싸움 끝에 자신의 삶을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카메라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옥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서 아들 둘을 잘 키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단호하고 강인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우며 제 인생을 망치려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 삶은 더 망가지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사는 자신이 했던 노력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생각,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맞서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처럼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켜내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옥자 여사는 영상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참아왔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힘든 싸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